자,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주권 문재인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 홍익표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사회를 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민주금융발전 네트워크가 주최해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입니다. 민주금융발전 네트워크는 전국의 금융기관과 금융유관기관에서 종사한 전현직 금융인들의 자발적 모임으로 문재인 후보의 금융특보단 활동을 하면서 금융부문 대선공약 토론회 등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지지선언을 위해 전국의 금융기관에 종사해 오셨던 3,210분의 지지선언문 서명을 받아 오늘 기자회견과 함께 서명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래서 우리 선거대책위원회 송영길 총괄본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미경 공동선대위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책본부 수석 부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윤우덕 의원님 함께했습니다. 네, 자 2부의 기자회견 진행은 민주금융네트워크 문명선 여성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여성위원장 문명순입니다. 지금부터 금융기관 전현직 임직원 2,531명의 뜻을 모아 범금융인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선언에 참석해 주신 금융기관의 전현직 임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의 선환규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선환규 회장님은 우리은행 부행장과 우리아비바생명 대표를 지냈습니다. JP모건 출신 최종원 대표님, SC제일은행 부행장 출신 박도규 대협위원장님, 국민은행 출신 박백수 조직위원장님, 우리은행 출신 박득곤 위원장님, 기업은행 출신 송익진 감사님, 기업은행 출신 서수철 본부장님 오셨고요. 하나은행 출신 이창희 본부장님, 국민은행 출신 장상락 본부장님, 신용보증기금 출신 고흥석 부행장님, 현대해상화재 출신 홍순계 본부장님, 우리은행 출신 라팔모 정책본부장님, 장기신용은행 출신 박규배 교수님, 우리투자증권 출신 기동환 본부장님, 우리은행 출신 안기천 조직본부장님, 동부증권 출신 구기동 교수님, 제일은행 출신 김재율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금융경제연구소 출신 문명순 여성위원장입니다. 이 자리에 와주신 중앙선대위의 귀한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최종원 민주금융발전 네트워크 대표께서 범금융인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범금융인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며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앞장설 것이다. 오늘 우리는 전국의 금융기관 및 금융유관기관 전현직 종사자 2,531명을 대표해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우리의 마음은 매우 절박하다. 국민이 위임한 주권이 정권의 비선 실세에게 농단 유린당했지만 1,500만 명에 이르는 촛불 광장의 민심은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되었다. 오는 5월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나라다운 나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이 이뤄낸 조기 대통령 선거이다. 보수정권 9년 동안 대한민국 보는 선장의 무능과 부패로 인한 참담한 결과를 목도할 수밖에 없었다. 인권과 민주주의는 후퇴되고 국민 통합은 멀어져 가고 있다. 국가 경제는 양극화되고 서민 경제는 침체되어 서민의 삶은 더욱 힘겹게 하고 있다. 국가 안보는 상시적으로 위협받고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외면해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은 온 국민의 마음에 피멍을 들게 했다. 노인, 여성, 노동자 등에 대한 복지가 뒷걸음질 치고 있고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더 멀어졌다. 급증하는 청년 실업으로 인해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앗아가 버렸다. 무엇보다 국민 경제의 혈맥인 금융 부분에 대한 정권의 무능으로 인해 우리 경제를 더욱 큰 시련으로 내몰고 있다. 역사의 흑세를 끝장내기 위해서라도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동안 쌓여온 대한민국의 모든 적폐를 청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문재인 후보는 정의롭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확신하며 공정한 원칙과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 무너져가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시 굳건하게 세울 것이다. 재벌, 대기업 중심의 한국 경제 구조를 바꾸고 중산층과 서민의 아픔을 함께할 것이다. 금융산업에 만연한 신관치금융을 청산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발전해 나갈 것이다. 금융기관의 공익적 역할을 중시하고 서민금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일선 금융기관에서 오랫동안 종사해온 범금융인들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당하게 앞장설 것이다. 5월 10일 아침 새 시대를 여는 대선 승리, 정권 교체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7년 4월 18일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범금융인 일동. 네, 이어서 금융기관 전현직 임직원 2,531명의 지지선언 명단과 금융정책 제안 보고서를 최종원 민주금융발전 네트워크 대표님께서 송영길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 제안 보고서입니다. 이어서 우리 오늘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그 임원분들의 인사 말씀을 잠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미경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함께 하겠다고 이 자리에 지지 성명을 가지고 와주신 금융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촛불광장에는 정말 다양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계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그동안에 정말 모든 원칙이 다 무너졌던 것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모두 한탄하고 분노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금융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지지선언을 해주신 여러분들은 금융 현장을 가장 잘 아시는 베테랑 금융인들이십니다. 현재 금융의 문제점을 그 경험을 통해서 가장 잘 담은 개선책을 정책으로 제안해 주신 이 내용은 정말 값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후보는 그리고 우리 선거대책본부는 그것을 잘 담아서 꼭 금융 바로잡는 데 중요한 주춧돌로 사용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서민들이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금융이 되어야 한다 하는 제안을 잘 읽었습니다. 강북에 있는 저희 은평구에도 은행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남에는 큰 건물 하나하나마다 촘촘히 은행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금융이 돈 버는 데만 앞장서지 서민들을 위해서 함께 하고 있는 그러한 따뜻한 금융의 모습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서울 강북이 이러할지에는 전국의 지방 시골들 어떤가 하는 것을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계 부채 많은 이 서민들을 위한 금융 서비스 방안도 잘 읽었습니다. 정말 신선했습니다. 베테랑 금융인만이 내놓을 수 있는 역량가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너무나 노골적으로 간치금융이 판을 치고 그리고 금융계를 망가뜨렸습니다. 금융산업 발전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선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초부터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위기의 금융업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후보 따뜻한 금융, 정의롭고 공정한 금융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손영일 총괄본부장님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금융인들께서 저희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보내주신 정책 자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금융인들 서금회가 정권을 잡고 나서 산업은행 총재부터 금융적 전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금융권을 좌지우지하면서 대우해양조선을 비롯한 많은 업계의 부실을 방치하고 조기 구조 조정할 기회를 놓쳐서 지금도 우리 경제의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전문가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금융을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하는 시대를 바꿔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문재인 후보님의 공약이 나라를 나라답게 하는 것은 사적이고 비제도적인 권력이 공식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를 끝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문재인 후보의 선대 총괄본부장 맡고 뛰고 있습니다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1,300조가 넘는 가계부채, 미국 FRB가 또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4조 2천억 서별관이 투입이 됐지만 앞으로 추가로 3조가 더 이상 투입될 것을 요청하고 있고, 지금 우리 조선 수주 실적이 예전에 비해서 10분의 1로 지금 떨어지는 상태에서 추가로 수주 전망이 밝지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고 해서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새로운 정부가 맞닥뜨려야 될 가장 커다란 과제 중에 하나가 이 조선 산업의 문제 처리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우리 이제 이 중금리 시장도 없고 활성화 잘 안 되고 있고 기준금리가 1.25이지만 현재 우리 일반 서민들의 그러한 금리 대출 비율은 훨씬 높습니다. 사실 수없이 만연되고 있는 러시안 캐시 단박대출, OK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의 서민금리 대출은 15에서 25, 30까지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참 중요한 과제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융은 사실 산업의 혈맥인데 서민들에게는 금융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금융 소외 현상이 발생하고 대기업들에게 대해서는 철저한 회수 대책이 없이 무원칙하게 금융 과잉이 발생해서 금융 공급의 빈익빈 부익 현상이 너무 만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권에는 괜히 400원을 민영한다고 금융지수라고 바꿔서 전산 자금까지 다 했다가 다시 박근혜 정권에서 원상회복하느라고 수천억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섣부른 정책 결정이 되지 않도록 저희 문재인 후보는 국민께서 대통령을 뽑아주신다면 30일 동안의 인수위원회를 병행해서 수많은 금융인들의 전문적 의견들을 잘 수렴해가지고 제대로 이 금융이 소외된 곳에 올바르게 금융이 가고 금융이
정치적 요소에 따라 왜곡되지 않도록 금융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곧 정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준비했던 누구나리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총 자산 중에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 그 중에 전월세의 비율이 약 900조가 됩니다. 전월세의 900조의 평균 전환금리가 6.5%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현재 한 6% 이상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일한 3% 수준으로 내려서 우리 주민들의 집 없는 45% 전월세 사는 주민들의 월세 부담률을 6.5% 평균 전환금리에서 3%대로 낮춤으로써 약 24조가 넘는 주거비용을 절감시키는 대책,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고 절감시키는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우리 문재인 후보의 먹고 사는 문제, 특히 주거 문제 해결에 획기적 대책을 꼭 발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잘 수렴하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발전과 또 우리 서민 금융에 대한 대책들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에는 윤호중 선대위 정책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예, 잠시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책본부장님 잠깐만. 저도요? 아이고, 의장님 오셨네. 의장님 먼저 하시고. 네, 1분씩이나요? 예. 네,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정책본부장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입니다. 오늘 이 2,531분의 이 금융인들께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시장경제 또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을 담당하셨던 분들이 이제 그동안 뭐 관치의 아주 어두운 이 굴레에서 이제 벗어나서 정말 이 금융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는 자리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총괄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융정책뿐만 아니라 산업정책, 또 주택정책, 뭐 온갖 모든 부분에 혈맥처럼 그 금융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정책을 펴나가는데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이 정책을 잘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차기 정부의 금융정책 모석 토론회 때부터 늘 저희 민주금융발전 네트워크와 함께 해주고 계신 분입니다. 윤후덕 정책본부 수석부본부장님께서 짧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지지 선언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정책 제안서를 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이 수출에 기여하는 또 외화벌이에 기여하는 몫은 아주 작습니다. 국제경쟁력 제로인 상태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관치금융 그리고 또 낙하산 인사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문재인의 민주당 정부 반드시 약속드립니다. 관치금융 적폐 해소하겠습니다. 낙하산 인사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해 말씀 구합니다. 잠시 단체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과 대표님 나오시고요. 가운데로 또 중앙선대위원장님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